어제 이야기한 내용에 이어서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 내용 예정하고 있고 7시 되면 시작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제나 다른 때처럼 그 취지라든지 목차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날씨가 조금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온도도 그렇고. 네, 원영님도 반갑습니다. 지금 네, K님도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날씨도 뭐 그렇지만 이제 무슨 날인지 그런 걸 좀 달력에서 확인하고 했는데요. 뭐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근데 오늘 뭐 10월 15일은 무슨 날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흰 지팡이의 날이라고 해서 맹인을 위한 날이라든지 세계 손 씻기의 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교사의 날이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체육의 날이라고 그냥 날짜를 10월 15일 이렇게 해서 검색하니까 위키피디아에 그날에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고 하는 것들이 쭉 나오더라고요. 좀 그런 거는 몰랐는데 일단 새로 알았고요. 7시 됐으니까 바로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이따님, 도로스님도 반갑습니다. 수하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야기한 내용에 이어서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하려고 해요. 원래는 다른 세션을 조금 예정을 했었는데 매번이라 그래야 되나?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제가 1시간 내에 이야기를 다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내용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이번에는 좀 어제 이야기한 내용에서 조금 더 사례라든지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기 가는 저상장사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솔님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플랫폼 전략의 조금 뒤에 추가적인 부분인데요. 우선은 제가 이제 오픈 채팅방에도 공지랄까 안내를 드린 것처럼 조금 오늘은 사례를 중점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하고요. 어제 이야기를 미처 드리지 못한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플랫폼 자체가 어떻게 변화되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고 취지는 그래서 어제랑 사실은 비슷해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전략을 세우거나 기획을 하기 좋으려면 어떤 구성 요소를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생소한 단어들을 이야기 드렸어요. 뭐 교차 네트워크나 교차 보조라는 아마 플랫폼을 연구하는 분들이나 비즈니스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한 단어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만든 단어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근데 그 단어만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실제로 그걸 기업들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편이 조금 더 공감도 가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써서 이런 가격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오늘의 취지이고요. 그래서 목차는 이제 어제 이야기 드린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잠깐 이야기 드리고 나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교차 네트워크나 교차 보조 그 다음에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좀 사례 위주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런 3가지 요소 다음에 어제는 이제 시간상 이야기를 드리지 못했지만 단계 모델 또는 스테이지 모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실 이것도 들으면 그냥 그 얘기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단어로 묶어 놓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단계 모델이라는 걸 통해서 플랫폼 전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게 어떻게 진화를 하고 있고 어제 이야기 드렸던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던 에코시스템 또는 생태계에 대해서도 언급을 중간중간 드릴 것 같아요.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이 에코시스템을 만들거나 같이 공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례 측면에서 좀 같이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요. 어제는 그 원래 예전에 이야기 드렸던 플랫폼 1탄을 조금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렸었어요.
그래서 플랫폼의 이제 개념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어제도 이야기 드렸고 예전에도 얘기 드렸으니까 스킵할 수 있지만, 어제 이야기 드렸던 포인트는 플랫폼이라는 구조를 활용을 해서 플랫폼 비즈니스, 그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를 어제 이야기를 드렸고요. 단순히 플랫폼이라는 그 구조 외에도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그다음에 가격 모델 하는 식으로 어떤 다른 모델들을 접목을 시켜가면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 혹은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링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어제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기존의 어떤 경쟁자라고 인식이 되어 왔던 플레이어나 아니면 다른 여러 사람들, 주체들이나 기업들이나 그런 개체에 대해서 원래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뭐 차별화를 한다든지 세그멘테이션을 어떻게 나눈다든지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왔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플랫폼을 만든다고 하면 그 경쟁자들조차 끌어들이지 않으면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다대다의 여러 그룹을 같이 받아들여야 이 사람들 다대다 사이에서 수익 모델이라든지 금액을 조정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경쟁자들처럼 보였던 여러 플레이어들을 나의 고객으로 끌어들이거나 이 플랫폼에서 같이 장사를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들려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야 되고, 더불어서 플랫폼 자체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요, 아니면 유형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의를 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중반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플랫폼을 뭐 여행 플랫폼, 음악 플랫폼, 중개 플랫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 외에도 매칭이랑 마켓에 대해서 유형을 좀 나눠서 이야기를 드렸죠. 사실 대부분의 많은 어떤 커머스도 플랫폼으로 많이 진화를 하고는 있어요. 그 본인이나 어떤 본인의 기업이 전부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는 만든 제품이나 작품들, 그 다음에 컨텐츠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어떤 플랫폼에 태우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가 되는 일종의 어떤 뭐 중개자라든지 아니면 중간자의 역할을 하는 누군가한테 부탁을 하고 의뢰를 하고 거기서 대신에 수수료를 떼이지만 신뢰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판매가 되는 것들을, 그런 커머스가 많이 플랫폼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개념도 포함해서 마켓형이랑 매칭형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마켓형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판매를 하는 것들이 주요적인 이제 그 플레이어가 되는데, 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설명을 드렸던 거는 그 마켓에서는 이제 당연히 뭐 수수료나 수익도 창출을 해야 하기는 하지만 결국 다대다를 연결하는 점에서는 유통 속도나 화폐 유통의 속도가 굉장히 최적화되어야 되고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도 드렸었어요. 사실 이렇게 이제 물류나 유통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 오프라인에 대해서만 상상을 하기가 쉽지만 온라인의 경우에도 제품이 바로바로 도달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몇 번째 되는 NFT 작품을 샀어요. 근데 그런 식의 뭐 NFT 세션은 예전에도 있었고 2탄도 나중에 또 할 예정이지만, 그런 이제 만약에 NFT로 된 어떤 컨텐츠를 제가 구매를 했을 때 그게 제 손에 바로 들어오지 않고 심지어 온라인인데 온라인으로 보내드리기까지 뭐 열흘 걸립니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잘 안 사겠죠. 오프라인이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어느 정도의 심리적 마지노선이 뭐 하루 이틀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물건에 따라서는 일주일 이내라든지 있을 것 같은데, 온라인은 아무래도 즉시성을 바라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물건을 플랫폼에서 샀는데 혹은 컨텐츠를 샀는데 그게 내 손에 바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거고, 그거는 결국 온라인에서 오가는 컨텐츠나 서비스나 그런 것조차 유통 속도 문제 없이 전부 도달하도록 하고 전달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뭐 정말 오류가 나거나 아니면 시스템적인 장애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 않으려면은 그걸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시스템에 관련된 비용을 써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속도에 대한 최적화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만큼 뭐 창고든 유통이든 아니면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온라인을 위한 구조에 대해서도 결국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투자를 받은 그러니까 비용 자체에 대해서 큰 투자를 받은 쿠팡과 소프트뱅크에 대해서도 어제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처럼 여러 가지 그 마켓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플랫폼들이 있고, 이들 기업들은 지금 이야기 드린 어떤 뭐 창고에 대한 보관이나 보유, 그 다음에 그런 비용, 그 다음에 화폐가 오가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네이버도 약간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 드렸었는데, 카드사라든지 중간에서 거래를 도와주는 회사들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속도를 빠르게 그리고 신뢰성 있게 그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거랑은 또 조금 다르게 매칭이라는 개념을 가진 플랫폼에서는 어떤 사람과 기업 혹은 뭐 기업과 기업 이런 식으로 다대다의 플레이어를 최대한 적합하게 큐레이션 해주듯이 매칭이라는 개념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그 안으로 불러들여야 돼서, 그래서 마케팅이나 광고에 힘을 쓰는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사실 물론 이제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 마이리얼 트립이라든지 혹은 데이팅 플랫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외에도 뭐 어제 살짝 언급드렸던 이제 우버라든지요, 카카오 택시나 아니면 그 외에도 예전에 좀 유행을 했던 공간을 연결해주는 온오프 믹스라든지 아니면은 강의를 연결해준다든지요. 여러분이 뭔가 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데 했을 때 그걸 연결해주는 사이트들이나, 그리고 직방이나 다방처럼 집에 대해서 내가 고르고 계약을 하기 위해서 보는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매칭이 되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즉시 산다 안 산다 보다는 나한테 맞는 거를 내가 고르거나 혹은 사이트나 서비스에서 추천을 해주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매칭을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물량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직방이나 다방 같은 경우에도 집이 하나만 있고 두 개만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고르지 않겠죠. 거기에 막 몇백 건이 있고 검색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필터링이 가능해야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나 상품이나 컨텐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하는 그 마켓형이랑 매칭형에 대해서 유형을 좀 나눠서 어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얘기 드렸던 그 뭐 교차 네트워크나 교차 보조, 가격 전략 외에도 사실은 이제 플랫폼 전략을 세울 때 추가적으로 차별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뭐 분석이라든지 연구 결과나 기사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제는 좀 시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많이 드리지 못했는데 IBM에서 연구한 내용으로는 플랫폼 전략을 세울 때 이런 요소들 외에도 소비자 경험,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서비스 플랫폼, 하드웨어 이렇게 네 가지도 같이 있어야 플랫폼 전략을 온전히 세울 수 있다는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제가 뭐 늘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비즈니스나 서비스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 드리는 뭐 네 가지가 전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비자 경험이나 그런 고객 관점, 유저 관점에 대해서는 UI, UX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나 린 캔버스에서도 이런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마 플랫폼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할 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시각화나 데이터 분석, 여러 세션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수집한 다음에 처리하거나 분석하고 새로운 데이터로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 같은 것에 대해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얘기 드렸고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 그런 플랫폼의 요소들에 대해서도 결국 어떤 식의 차이가 있었다 혹은 어떤 결과가 있었다, 어떤 그룹이 어떤 결과를 보인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플랫폼도 물론이고 비즈니스도 물론이고 전략 자체를 세우기도 어려울 거고 기획을 할 때 컨셉을 만들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데이터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라는 게 막 엄청 어려운 AI나 머신러닝이나 이런 거를 의미한다기보다는 그 내가 어떤 고객들에 대해서 혹은 어떤 유저나 어떤 소비자들에 대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내가 추천한 컨텐츠나 상품이나 뭐 제품들 혹은 내가 판매하는 컨텐츠나 상품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취향이 있거나 선호를 하거나 혹은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최대한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조금 더 데이터가 쌓이고 정보가 쌓여서 정량화되는 과정들이 이 데이터라는 부분으로 좀 축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시간상 이야기 못 드렸는데 추가를 드린 거고, 그럼 다시 이제 어제 얘기이면서 오늘의 좀 중심 내용들인 그 플랫폼 전략에서 구성 요소가 되는 교차 네트워크, 교차 보조, 가격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사례를 자세하게 얘기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거 이제 당연히 어제 얘기 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나 플랫폼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거는 어제 이야기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렸어요. 요약을 해서 어제 이제 플랫폼 전략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이야기 드렸던 단어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개 단어인데 이 3개를 가지고 플랫폼을 모델링 한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교차 네트워크라는 단어는 제가 어제 이게 양면 네트워크라고 하기도 하고 다면 네트워크라고 하기도 하고 양면 시장이라고도 한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단면 네트워크는 그냥 1대1이나 1대 다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물건을 팔거나 컨텐츠로 강의를 하거나 혹은 작품을 판매를 하거나 혹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어떤 서비스를 도달을 하게 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지만 단면이 아닌 다면 혹은 양면, 그다음에 양면 네트워크, 교차 네트워크라는 단어는 다대 다를 연결하는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플랫폼의 특징이다라는 걸 이야기 드렸어요. 다만 이 교차 네트워크라는 단어로 조금 더 구체화를 시키면서 그 한 3가지 정도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플랫폼을 맨 처음에 6, 7월에 말씀을 드릴 때는 다대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대다라는 표현은 맞는데 이렇게 조금 더 단어로 짚고 들어갔을 때 어제 이야기 드린 3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일단 2개의 서로 다른 그룹의 이용자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었어요. 서로 다른 집단이어야 되고 서로 다른 그룹을 잇는다는 개념이 있어야 돼서 그거는 물론 뭐 여자와 남자를 잇는다 같은 이제 데이팅 플랫폼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비자와 셀러를 잇는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을 잇는다라는 개념일 수도 있고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어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카카오에서 미용실 서비스를 통해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오고 미용실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2개의 집단이나 그룹이 연결되는 거가 일단 첫 번째 특징이고요. 2번째는 이 안에서 얘네를 어떻게 있는지를 정의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 드렸어요. 제가 지금 어떤 이제 뭐 쿠팡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몇 가지 뭐 아니면 데이팅 플랫폼이라든지 몇 가지 예시를 들면서 그냥 데이팅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굉장히 많은 단어가 그 안에 생략되어 있지만 데이팅이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특정 뭐 결혼 정년기의 남성과 결혼 정년기의 여성을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연애를 현재 연애를 생각하고 있는 남녀를 연결한다든지 하는 그 연결고리에 대한 비즈니스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데이팅 플랫폼이라는 그 데이팅의 비즈니스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2집단을 2그룹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걸 2번째로 이야기 드렸고 3번째는 이 서로 다른 2집단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격에 정의를 내리거나 부여를 하거나 옵션을 둘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게 이제 교차 네트워크의 특징이고요. 각각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사례로 들어갈게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2번째로 이야기 드렸던 거는 교차 보조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교차 보조를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이것도 정의하는 개념이라든지 문장이 여러 가지 있지만
크게 생각했을 때에는 A에서 사업을 내가 하려고 할 때 B의 사업에서 그런 필요한 비용을 확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예를 들어서 쿠팡이라든지 좀 큰 회사들은 아예 사업을 확장하면서 돈을 이제 다른 데서 확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쓰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마케팅이든 매치형이든 간에 뭐 광고 마케팅이나 아니면은 유통에 대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다른 비즈니스로 확장해서 쓰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소비자랑 셀러가 있을 때는 셀러한테서 받은 수수료나 돈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어떤 할인을 제공하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셀러 자체가 할인을 해주는 것도 포함해서 소비자한테 할인이나 어떤 특혜를 제공하는데, 이걸 통해서 서로 다른 구조를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A에 대해서 필요해지는 비용을 B 사업이나 B 플레이어나 이런 데서 금액을 취득해서 그걸로 보완을 한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교차 보조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가격 전략에 대해서 또 이제 세 번째 요소로 이야기 드렸는데요. 플랫폼 전략의 세 번째 요소. 가격 전략은 제가 이제 어제도 언급했던 것처럼 다른 그 세션에서 프라이싱, 가격 결정 전략이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를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고, 어제 이제 오픈 채팅 방에도 그러면 나중에 프라이싱 전략 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 세션을 나중에 또 다시 마련을 할 예정인데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수익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좀 수익 모델의 어떤 조금 단편적인 부분이긴 하죠. 이걸 가지고 전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근데 다만 이제 가격이라는 건 결국 어떤 사람, 어떤 플레이어 혹은 어떤 기업이 얼마만큼의 비용 혹은 뭐 비율에 대해서 돈을 낼지를 고민을 하는 건데, 물론 아까 교차 네트워크나 교차 보조에서도 가격에 대한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격에 대한 얘기는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이 가격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보다 조금 더 한 발짝 한 걸음 나아가서 결국 얼마를 누구한테 청구하거나 지불하게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안 하고 나는 그냥 플랫폼 사업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세요. 아까 제가 이제 어떤 가격에 대해서 뭐 셀러랑 소비자랑 내는 할인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그런 게 다른 경우를 얘기를 드렸고, 어제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거는 소비자가 여기서 가입을 해서 쓰더라도 일반 옵션이랑 프리미엄 옵션을 나눠서 그 가격의 차이를 둠으로써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거나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이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사례로 들어가 볼게요. 그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도 있지만 또는 그 기업들에 따라서는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들도 많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모이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걸로 그런 서비스로 좀 비교가 되는 것들이 탈잉이랑 프립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임을 통해서 어떤 호스트와 유저를 연결하거나 아니면은 그 강의나 취미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어떤 여러 사람들이 그 모임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나 활동을 얻기 위하도록 연결을 해주는 플랫폼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조금 서비스 구조가 다르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프립 같은 경우에는요, 모임의 호스트가 모임을 열 때마다 그 모임에 드는 참여비의 20%를 호스트한테 수수료로 부과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프립에서 모임을 열어요. 그리고 만약에 한 명당 10,000원씩 해서 10명이 모여. 그럼 10만 원이 될 때 이 10만 원의 거래를 이 프립이라는 사이트 안에서 하면서 2만 원은 프립이라는 기업에 내고 8만 원을 제가 갖는, 물론 그 8만 원 가지고 이제 이 10명이 모이는 어떤 모임을 세팅하고 다른 비용이 들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수수료로 매 모임마다 얼마씩 내는 구조를 가져요. 근데 탈인 같은 경우에는 처음 모임을 가질 때에는 전액 무조건 그냥 그 탈인에 처음 그 호스트가 갔는데, 두 번째 이후부터 모임을 개설할 때는 전액을 죄송해요. 그러니까 처음이랑 2회 이후랑
수수료가 다르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매 모임마다 호스트한테 주는 거랑 첫 번째랑 두 번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러니까 타링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전액을 타링한테 주고 두 번째부터, 제가 조금 전에 반대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처음엔 타링한테 주고 두 번째부터는 호스트가 전부 금액을 갖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비자도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겠죠. 물론 타링이 더 알려져 있냐, 프립이 더 알려져 있냐라든지, 아니면 그 서비스에 접근할 때 각 유저들이 얼마나 더 편리하게 느끼는지, 아니면 얼마나 더 홍보가 되어 있는지, 내가 적은 돈으로 이게 마케팅이 어디까지 되고 링크를 공유할 수 있을지 등등에 대한 많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가 매번 할 때 돈이 나가는 거랑 첫 해만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많이 굉장히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이거를 모임을 한 번만 설정하면 앞으로 한 20번, 30번은 해도 계속해서 유저들이 모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첫 해만 돈을 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면. 근데 지속적으로 그렇게 20회, 30회 혹은 100회까지 갈 수 있다는 자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거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조금씩 호스트가 아니라 그 기업한테 호스트가 돈을 주고 서비스를 설정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하는 편이 훨씬 더 좋겠죠. 그런 강의 서비스들에 있어서는. 특히나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모임이나 강의를 설정할 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요금이 달라지기도 하고, 혹은 요금에 대한 설계가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그 각각의 기업에서 어떤 식의 가격 모델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플레이어나 소비자나 기업들도 들어가는 걸 고민을 하게 되고, 나한테 더 맞는 게 뭘까를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프립이랑 타링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 이 서비스가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고 한다면 내가 처음에 드리는 비용, 그 다음에 몇 회가 지났을 때 들어간 비용, 하지만 얻어진 비용이 얼마일까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되고,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은 결국 그런 타링이나 프립을 통해서 강의나 모임을 만드는 플랫폼들이 유저는 얼마나 내고 강의는 얼마나 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계를 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특정 강의 플랫폼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가격 모델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또 제가 아까 교차 보조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이것만 해서 그러면 기업이 돈을 버느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거는 한 가지 요금 제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금 제도가 있을수록 각각에 대해서 모두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어떤 가격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비즈니스 시장을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도 예전에 이제 다른 세션들에서 간단히 언급을 드린 적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시장 규모 예측을 떠나서 그걸 포괄한 상태로 이 서비스에 대해서 누가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고, 그게 월별 이용자가 100명이면 이런 요금이 모일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기업이 참여를 하면 다대다의 구조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수수료를 얼만큼 보장을 해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건데요. 특히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플랫폼을 사이에 두고 같이 거래를 해야 플랫폼 유지가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타링이라는 예시를 드렸죠. 그걸 통해서 이제 강의들을 많은 분들이 이제 서로 듣고 뭐 공유를 하시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타링을 통해서 호스트 1명이랑 게스트 10명이 강의를 서로 이제 주고받고 이제 수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와, 우리 정말 좋은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모일까요? 라고 하면 타링도 의미가 없고 플랫폼도 의미가 없어지죠. 이걸 이제 부수적 지급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해지는 경우에 대해서 어떤 가격 전략에서 이런 우려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수수료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거에서 나와서 개인적으로 거래를 하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플랫폼이 아니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사업이나 플랫폼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대해서 다대다를 연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특정 구조나 특정 서비스를 중간에서 제공하지 못하면 결국
그 호스트랑 게스트가 직접 소통하고 싶어 하거든요. 당연히 거래에서도 그렇고 다른 편의성에 의해서도. 그거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에는 데메리트가 있고 이거를 플랫폼을 통해서 해야만 메리트가 있다거나 플랫폼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고 이거에 대해서 어필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플랫폼에서 빠져나갈 거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아까 예를 들어서 제가 10,000원씩 10명한테서 받아서 내가 10만원 중에 2만원을 프리벤트 주고 내가 8만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그럴 바야 여러분 그러면은 10,000원씩 내지 말고 9,000원씩 내세요라든지 뭐 9,500원씩 내세요라고 하면 제가 프립을 통해서 남기는 수수료 이후에 남기는 금액보다 커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의식이 가게 되는데 그거를 좀 방지를 해야 되는 게 플랫폼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의 고민들의 요소인 거죠. 안 그러면 네 당연히 근데 물론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결제라든지 그런 게 플랫폼 안에서 잘 되어 있으니까 좀처럼 내가 밖으로 나가서 뭘 해야겠다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소비자가 쿠팡에 올려놓은 기업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이걸 내가 사는 게 싸겠지라고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나 네이버에서 이제 여러 플랫폼에서도 판매를 하지만 그 경우에도 물론 내가 이걸 파는 사람이랑 개인적으로 안다 하면 개인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보통의 일반적인 소비자들 경우에는 그 안에서 물건을 사는 게 훨씬 물건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줄 수 있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 안에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강의, 그 다음에 컨텐츠, 작품 이런 조금 무형의 어떤 서비스나 컨텐츠나 물건들에 대해서는 좀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아끼는 입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거래를 직접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의 욕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거 떠나서 어쨌든 여러분이 플랫폼을 사용하거나 플랫폼을 만들거나 플랫폼에서 어떤 활동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고민을 해서 플랫폼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혹은 나는 진짜 플랫폼이 아니라 나랑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다 연락이 닿아서 개별적으로 서비스나 제품이나 콘텐츠를 판매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각 플랫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도 개인적인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이게 좀 이제 가격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였고요. 교차 보조랑 교차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금 오늘 이제 어제 이야기 드렸던 플랫폼 전략에 이어서 그 안에 나오는 요소에 대한 조금 자세한 사례들을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고 후반부에는 디지털 플랫폼이나 플랫폼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플랫폼 전략의 교차 네트워크, 교차 보조, 가격 전략 이렇게 요소를 이야기 드렸고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대로이고 이제 교차 보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를 좀 얘기해 드릴 건데 토스나 캐시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 내용으로 좀 교차 보조라는 개념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차 보조가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다른 요소를 통해서 보조를 한다. 수익이나 금액에 대해서 보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토스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라는 프로세스를 버리도록 도와준 게 굉장히 컸어요. 물론 이제 뭐 엠빵 더치페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금액을 굉장히 빠르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에서 토스가 많이 성장을 했고 물론 토스 초창기에는 이거 카카오페이가 먼저 만든 모델이냐 토스가 만든 모델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뭐랄까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누가 먼저 이런 모델을 만들었느냐에 대해서.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어쨌든 현재 카카오페이랑 토스는 굉장히 지금 일상 속에 많이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토스는 공인인증서라는 거를 뺀다라는 전에 없던 프로세스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과정을 빼는 프로세스를 새롭게 만든 거죠. 이거를 이렇게 프로세스를 빼거나 더하는 것도 교차 보조의 수단이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이게 조금 그러니까 개념들이 좀 여러 개 섞이니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교차 보조라는 게 A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B라는 사업을 통해서 금액을 모으거나 아니면은 서로 다른 유저에 대해서
금액에 차등을 둬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거 외에도 이런 식으로 그 수익 모델을 보조를 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성립시키는 과정에서 전에 있던 프로세스를 없애거나 전에 없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 플랫폼을 더 강화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도 교차 보조라고 하거든요. 이건 다대다가 아니라 수단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캐시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도 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이게 좀, 그리고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에 따라서 보여지는 거나 내용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걸음만큼 걸음수에 따라서 포인트가 쌓이거나 금액이 쌓이는 거거든요. 굉장히 미세한 양으로, 혹은 광고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포인트가 쌓이는 건데, 그 경우에도 리워드라는 비즈니스 모델적인 차원의 개념을 넣어서 교차 보조라는 개념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교차 보조, 교차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플랫폼 전략을 연구한 사람들이 쓴 단어를 제가 언급을 드리고는 있지만, 왜냐면 이제 그걸로 분류를 하면서 전략을 세우니까. 하지만 결국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이 모르던 사실이 아니라 그냥 기존에 알던 사실인데 그게 새로운 단어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걷거나 광고를 보면서 돈을 모은다라는 개념도 기존에는 없었던 개념이거든요. 광고를 본다고 해서 돈을 주진 않았죠, 원래는. 돈이 뭐 차감이 될지언정. 근데 그런 식으로 미끼라는 개념을 넣어서 교차 보조라는 어떤 그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금액적인 역할을 해주는 옵션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플랫폼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하고요. 플랫폼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요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토스에서 공인인증서가 없어졌으니까 편해서 사람들이 더 그 안으로 몰려올 수밖에 없게 되고, 광고를 보면 볼수록 금액이 쌓이고 포인트가 쌓여서 내가 다른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니 또 그 안에 들어와서 버티게 되는 거죠. 뭔가 계속 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뭉뚱그려서 교차 보조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얼마나 생각하고 구성을 하고 그 요소들에 대해서 분해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가 리워드라는 단어도 쓰고 뭐 아니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 아까 매칭 플랫폼이나 마켓 플랫폼처럼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관건인 거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계속 탈퇴하지 않고 가입을 한 상태로 있고, 그 다음에 가격 전략에서 세운 수익 모델도 그래야 그 사람들이 써줘서 내가 플랫폼 운영한다면 돈이 쌓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교차 네트워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단어가 계속 나오니까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는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혹시 만약에 질문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포인트이긴 해요. 그러니까 플랫폼 전략에 대해서 교차 네트워크, 교차 보조, 가격 전략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나하나 드리고는 있지만, 조금 역순으로 가기도 하면서 사례를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결국 그 안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얼마만큼 고민을 했냐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야기 드렸던 교차 네트워크 또는 양면 시장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사례를 이야기 드리면은, 이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셀러랑 소비자를 연결하는 경우인데, 제가 쿠팡을 예로 든 거 외에도 배민 같은 경우에도 이 예시라고 볼 수 있어요. 소상공인이나 음식점을 갖고 있는 곳들에서 배민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유저들은 또 들어와서 이제 음식을 구매를 하거나 배달을 신청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그룹의 거래를 그 안에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또 비즈니스 모델 이야기가 되기는 해요. 결국 아까 이야기 드린 내용들이랑 교집합으로 계속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가격에 대해서도 설정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이 안에서 뭐 리워드를 주거나 아니면 특정 어떤 포인트를 주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까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다시 또 이게 이제 이게 구두로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교차 네트워크라는 걸 통해서 두 서로 다른 그룹이 있을 때요. 이거를 가지고 잘 하다가 플랫폼이
다른 사업도 진출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반찬 사업을 하기도 했고, 쿠팡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유통이랑 배송을 하다가 OTT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쿠팡에서 여러 서비스들도 펼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플랫폼 내에서 다른 서비스나 혹은 다른 컨텐츠나 새로운 플랫폼을 계속해서 생성해내는 거는 또 교차 보조의 얘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떻다라는 것보다는 제가 이야기 드리는 포인트도 그 각각의 단어를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정의를 했지만 결국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기존의 모델들이 있고 혹은 기존의 사례들을 묶어서 그렇게 단어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 단어들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분류가 돼서 비즈니스 모델이 결국 생성이 되거나 아니면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전략을 또 새롭게 짜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례들에 이어서 제가 아까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릴 게 있다라고 한 게 스테이지 모델 또는 단계 모델이거든요. 지금 제가 그 뭐 토스라든지 그 다음에 캐시 슬라이드 그리고 아까 가격 전략 이야기할 때는 타링이랑 프립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교차 네트워크라는 다대다를 연결하는 거는 쿠팡이나 배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거나 플랫폼 전략을 세울 때 이거를 한 번에 완성될 수는 없거든요. 플랫폼이.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얘기를 할 때 이거를 플랫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만드시거나 목표로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스타트업이나 이제 초반에 플랫폼을 설정하실 때. 근데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이 0에서 만들었는데 갑자기 아마존이나 쿠팡이나 배민 같은 기업이 되기 힘든 거는 당연히 여러분도 느끼실 거고 다른 분들도 물론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이 플랫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하거나 커가야 되냐라고 할 때 단계별로 그 성장의 크기를 나눠야 된다 하는 게 스테이지 모델 또는 단계 모델이에요. 결국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정리해서 만든 거지 막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이 스테이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제가 만약에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다대다를 연결하는 게 일단 1단계에서 필요하고요. 어쨌든 셀러랑 소비자를 연결을 하든 아니면 셀러랑 셀러를 연결을 하든 그다음에 클라우드 플랫폼처럼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원하는 기업과 기업을 연결을 하든 플랫폼의 요소적으로 누군가랑 내가 우선은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와디즈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셀러를 유치하기 위해서 셀러들한테 컨택을 하기도 하고 카카오 메이커스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어느 정도 일단은 관계가 조금 성립이 됐다고 한다면 2단계에서는 이제 교차 네트워크 내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아도 이 플랫폼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다대다의 관계가 성립하는 단계가 2단계이고요. 그리고 3단계는 아까 제가 가격 전략 얘기할 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후에는 그 다대다의 그룹들이 절대적으로 그 플랫폼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도록 만드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게 말로는 쉽지만 사실 뭐 쿠팡 같은 경우에도요. 쿠팡이 만약에 갑자기 서비스 시스템이 만약에 다운됐어요. 접속이 안 돼요. 그러면 뭐 지마켓을 가거나 마켓컬리를 가거나 대체제들이 있겠죠. 뭐 그거는 이제 큰 기업이라는 입장에서도 커머스라는 입장에서도 당연한 거지만 그럴 때 대체제가 없게끔 만드는 게 이제 최종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플랫폼이 원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 쪼개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고 그렇게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행동이 변화를 해야 되는지 짜려면 아까 이야기 드린 가격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다르게 가져간다든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도 제가 리워드라든지 아니면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것도 단계별로 다양하게 변화를 줘서 어떤 식으로 언제 접근을 해야 가장 이게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스테이지 모델 혹은 단계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교차 보조라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뭐 이제 A 사업을 위해서 B 사업이 영위를 하거나 아니면은 서로 다른 옵션을 가격적으로 하거나 뭐 프로세스를 바꾸거나 리워드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정말 케이스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거 외에도 이제 프리미엄을 어디까지 혜택을 적용할지
그리고 대가성으로 무엇을 제공할지, 광고를 통해서 어떤 대가가 주고받는 건지, 아니면 광고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광고를 할 틀을 제공하거나 배너의 칸을 제공하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 거래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검색 포털이기는 하지만 네이버에서 많은 마켓이 있고, 그걸 위해서 뭐 검색에 대한 어떤 잘 검색되도록 돈을 낸다든지 배너가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존재를 하는 것처럼, 교차 보조라는 단어를 제가 썼지만 결국 그 안에 숨어 있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화하거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짜는 거에 포인트가 있고, 그걸 통해서 플랫폼 전략이라는 게 생기고 혹은 단단해지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은 디지털 플랫폼 혹은 플랫폼의 변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이야기한 것들 정리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지금 이제 플랫폼에 대한 3탄이고, 어제 이야기 드렸던 플랫폼 전략에 이어서 조금 더 자세한 사례나 요소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실 디지털이라는 단어는 제가 세션 하면서 여러 세션마다 많이 언급을 해서 이제는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마케팅들의 방법이나 방법론이나 전략이 몇십 가지 이상 된다라는 이야기에 이어서 예전에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지금 생기고 구체화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 같으면 어떤 광고, TV 광고를 통해서 혹은 뭐 배너라든지 아니면은 길거리에서 여러 가지 뭐 노이즈 마케팅이나 뭐 PPL 마케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념을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어떤 내가 상품을 팔고 싶은 거나 컨텐츠에 대해서 공유를 하기도 하고,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SNS들을 통해서 많은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는 그런 마케팅이나 광고 요소로 비용을 많이 받고 있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페이스북도 광고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플랫폼 자체도 이제 기존의 플랫폼에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단어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물론 플랫폼이라는 개념 자체가 보통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의식해서 이건 오프라인 플랫폼이고 온라인 플랫폼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플랫폼이라는 개념 자체는 다를 연결하는 건데 그 안에서 온라인의 비중이 크고, 근데 다만 그거를 조금 더 이제 현대적으로 풀이를 하고 해석을 해가는 게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서 뭐 많은 이제 그런 사례는 아니지만 다를 연결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기 때문에 플랫폼이 온라인에 한정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디지털화 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그럼 누가 먼저 만들었을까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흐름을 가져가 보면은, 물론 이것도 의견이 분분하기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먼저 플랫폼 비즈니스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IBM이라는 회사에 어떤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당시에, 정말 옛날 얘기인데, 도스라는 지금의 윈도우 같은 운영 체제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 전략이고요. 근데 당시 애플은 반대로 저렇게 도스처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하는 거랑은 다르게 나는 돈을 청구할 거야 라고 해서 맥킨토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백 달러의 돈을 청구하도록 한 게 이제 애플의 플랫폼 전략이었어요. 물론 이제 누가 맞다는 아니고 각자의 특징은 있었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점점 뭐 윈도우에 이르기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큰 이 PC,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주도하게 됐는데, 이런 것 때문에 플랫폼 비즈니스의 시초는 마이크로소프트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인터넷이 점점 발달을 하기 시작했죠. 도스 때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점점 뭐 닷컴이라든지 인터넷이 등장을 하게 됐고, 그 인터넷에서 플랫폼이라고 우리가 바로 일컫지는 않았지만 아마존닷컴도 그 즈음에 생겼어요. 인터넷이 점점 활발해질 때 아마존닷컴도 들어왔고, 그리고 그런 인터넷 사이트들을 통해서 어쨌든 기업과 개인이 연결된다는 거에서 플랫폼을 1.0이라고 그걸 칭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숫자 매기는 걸 좋아하죠. 뭐 마켓 3.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 인터넷이 발전을 했을 때 거기에서 생기는 플랫폼의 구조를 1.0이라고 봤었고, 그 이후에 이제 모바일 플랫폼이 점점 생기기 시작했죠. 모바일을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된 게 2000년대 초반, 그 2000년 전후 정도부터 스마트폰이 점점 등장을 했는데요. 그걸 통해서 모바일 플랫폼에서 광고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등장해서 핸드폰의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소비자랑 셀러, 소비자랑 기업, 혹은 기업과 기업이 연결되기 시작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플랫폼 1.5라고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그리고 그 1.5라는 그 모바일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원래는 이제 조금 인터넷이라고만 할 때는 사용이 한정되어 있던 사람들조차 많이 접근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단어도 거기서부터 굉장히 확장이 됐어요. 물론 플랫폼을 뭐 만드시는 분들이나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 꼭 모바일을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이 모바일을 통해서 누구든 플랫폼을 만들거나 접근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됐고, 그걸 1.5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2.0이 나오는데, 이거는 개인에 맞춘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이게 이제 큐레이션이나 서브스크립션과도 좀 연관이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이제 단순히 연결하는 구조를 더 그거보다 발전을 해서 거기에 데이터나 아니면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들을 점점 넣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에 맞춘 플랫폼이나 혹은 플랫폼 안에서도 나에 맞춰서 어떤 서비스나 컨텐츠나 뭐 여기에 투자하세요, 뭐 이 상품을 뭐 구입하세요, 아니면 당신의 과거 이력으로부터 이런 상품을 추천합니다 하는 것들이 점점 더 구체화되는 거가 이제 플랫폼 2.0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이제 지금 물론 앞으로 더 발전을 하겠죠. 뭐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단순히 데이터 분석으로 이 사람한테 추천을 해주는 플랫폼 내의 기능을 떠나서 더 많은 기능들이 아마 진화를 할 예정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기업들도 그래서 많이 플랫폼화 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아마존을 지난 9월인가 8월 때 이제 들여오기 시작한 11번가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나이키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아마존에서도 전자상 거래를 했었다고 하는데 탈 아마존을 선언하고요. 2019년에. 그리고 나서 나이키의 독자적인 플랫폼을 지금 구축해서 그걸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플랫폼에 의지를 하거나 플랫폼에서 탈피를 하거나 플랫폼을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기업들이 계속해서 바꾸고 있어요. 형태를.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플랫폼에 대한 어떤 기대나 생각들이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지금 이야기들이 뭐 인터넷, 모바일, 그 다음에 개인화하는 식으로 1.0, 1.5, 2.0 이렇게 진화를 한 것처럼 계속해서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더 추가적인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고요. 블록체인도 이 안에 조금씩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통한 뭐 사인이라든지 스마트 계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조금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 온라인이나 디지털이 가속화되고 있다 보니까 블록체인의 기술을 통한 플랫폼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플랫폼 자체의 개념도 진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던 에코시스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플레이어들이 어떤 식으로 공존하거나 공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개념이 바뀌거나 개선되거나, 그 다음에 수익 모델 자체를 바꾸거나 하는 개념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런 플랫폼 전략 혹은 플랫폼이 변화하는 특징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물론 이제 늘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이게 비즈니스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아마존이나 특정 혹은 마이크로소프트나 좀 큰 기업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게 정답은 아닌 거는 이제 워낙 많이 이야기를 드렸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뭐 토스나 아니면 타링이나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컸던 건 아니지만 이제 고전을 하면서 플랫폼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플랫폼에 대해서 플랫폼 만들든 아니면 활용을 하든 생각하실 때 이런 단계를 생각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플랫폼 전략에서 스테이지 모델을 이야기 드리긴 했는데, 여러분이 꼭 그 안에서 플랫폼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단순히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더라도 단계를 몇 가지 나누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주얼리를 만드는 이제 그 기업들에 대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예시를 들긴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주얼리를 만드는 소상공인이시거나 아니면 제작하시는 뭐 아티스트거나 하셨을 때 내가 주얼리를 파는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나 혹은 아마존 셀러로서 들어갔을 때 그 아마존이 이렇게 단계별로 성장하겠지라는 거는 별로 와닿지 않겠죠. 그거보다는 내가 이제 주얼리를 판매를 하면서 내가 도입을 할 때는 이 정도의 재료로 이 정도의 구조로 만들어서 이 정도 가격을 만들 거고,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같이 만들어서 이 셀러로서 등록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혼자서 셀러로 등록을 하긴 하지만 가격을 단계별로 가야겠다. 아니면은 어차피 재료를 사거나 하시잖아요. 만약에 주얼리를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 그 재료를 살 때에 아까 다대다라는 얘기에서 있었던 것처럼 꼭 내 자신이 다대다를 연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관련된 기업이랑 내가 직접적으로 혹은 효과적인 관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부터 거기서 요금제를 다시 짜가야겠다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의 전환을 해볼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드릴 때는 좀 일반적인 혹은 뭐 이론적이거나 아니면 보편적인 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기는 하지만, 이거를 가지고 물론 이대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만든다면 어떤 식으로 될까라는 거를 상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플랫폼도 단계가 필요한 것처럼 사이드 프로젝트나 스타트업을 하시더라도 단계가 필요한데, 그 단계를 정말 가격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나눠보거나 아니면 교차 보조라는 식으로 다른 사업이나 다른 가격 혹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조금 더 강화를 시키는 걸로 생각을 해보시거나, 혹은 교차 네트워크라는 다대다를 직접 플랫폼으로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과 내가 일단 소통을 하고 판매 채널을 늘릴 수 있을까, 한 명한테만 파는 게 아니라 2명 되고 10명 되고 하는 식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 가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렸던 거를 조금 정리를 드리면요. 원래 이제 한 6, 7월쯤에 플랫폼 1탄을 했었고 어제 플랫폼 2탄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이야기 드린 걸 아까 간단히 얘기 드렸는데, 어제 얘기 드렸던 거는 플랫폼이라는 것의 개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면서 경쟁 이론이라는 것과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플랫폼의 유형은 마켓이랑 매칭으로 크게 나뉠 수 있다. 그리고 구성 요소에는 이제 교차 네트워크, 교차 보조, 가격 전략,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이제 여러분도 외우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3가지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그 양면 시장이나 그러니까 양면 시장 교차 네트워크인데 교차 네트워크나 교차 보조, 가격 전략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그 마켓이랑 매칭이라는 그 플랫폼의 유행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먼저 풀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교차 네트워크라는 개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잠깐 플랫폼 전략의 4요소라고 추가적으로 그 분석이 되는 것들 중에 데이터라든지요. 그런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데이터 분석 이런 것도 이야기 드렸었지만, 내가 어쨌든 플랫폼을 만들면 그 안에서 뭘 어떻게 분석을 하거나 앞으로 축적을 해갈 것인가, 그 다음에 소비자 경험, 혹은 고객 관점에서 플랫폼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서비스 플랫폼 그 자체 하드웨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갔는데, 사례는 조금 역순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가격 전략에 대해서 타링이랑 프립이라는 강의나 컨텐츠나 모임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요금을 다르게 하고 있는지를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는 교차 보조라는 결국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미끼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리워드를 제공하거나 혹은 서비스적으로 그 내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토스랑 캐시 슬라이드를 예시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교차 네트워크라는 다대다라는 관점에서 서로 다른 두 집단을 연결하고 그 안에 비즈니스를 정하고 가격을 정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배달의 민족,
쿠팡도 조금 이제 예시를 들면서 이야기를 드렸고, 이 사례에 대해서 물론 여기 이야기 드리는 사례 말고도 사실 제가 그 대표적인 예시를 든 거지 각각의 기업이 모두 이런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갖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세 가지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는 스테이지 모델, 단계 모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거를 만들 때에도 처음부터 갑자기 완벽하게 플랫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일단 연결을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컨택을 하거나 하면서 연결 구조가 생겨야 되고, 2단계에서는 연결을 하되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하게끔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 안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거나 아니면 그 플랫폼에서의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거나 하는 단계를 넣어가면서 점점 고도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빗대서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는 그 플랫폼 자체도 단계가 있듯이 거기에 판매를 하거나 활용을 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단계를 고민하시고 고려를 하시면 좋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마지막에는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플랫폼 자체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플랫폼의 시초는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 서로 다른 전략을 썼었고, 그걸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윈도우가 굉장히 점유율이 엄청나죠. 그런 큰 성장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조금 있고 나서 인터넷이 보급화된 때가 이제 플랫폼 1.0을 통해서 기업과 개인들이 다들 다로 연결이 되기 시작했고, 모바일은 1.5라고 일컬어진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서 플랫폼이라는 게 누구나 만들 수도 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굉장히 폭발적인 수익 모델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걸 모바일 플랫폼이 증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게 1.5이고 2.0에서는 이제 개인화된 개인의 맞춤형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플랫폼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뭐 AI나 러닝이나 데이터 분석의 개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2.0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더 큰 빅데이터나 아니면은 AI나 IoT 같은 4차 산업혁명에서 일컬어지는 기술들이 더 많이 연결이 되면 당연히 2.0보다 더 많이 성장을 하고 진화를 할 건데, 그런 플랫폼에 대한 변화에서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 것도 물론이고 코로나의 영향으로 더 좋아진 것도 있다라는, 플랫폼이 좋아진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꼭 여러분들이 플랫폼을 만드는 입장이 아니더라도 플랫폼을 활용하는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그조차도 제가 어제 얘기 드린 거는 여러 플랫폼을 써보셔야 좋다라고 얘기 드렸고요. 오늘 얘기 드리는 거는 그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거나 어떤 나중에 여기서 사업을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본인의 그런 스타트업이나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단계별로 생각을 하거나 설정을 해보면 좋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 전략이라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 부분에서 혹시 헷갈리신 부분이 있었으면은 또 오픈 채팅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코멘트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몬룸은 평일 아침 7시 1시간 정도 보통 진행을 하고 있고, 카카오움이랑 클럽하우스에서 동시에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1시간 하는 거는 8시 정도부터 또 다른 뉴스에 관련된 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지금 들으신 얘기랑 이걸 뉴스랑 비교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 연결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간 순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은 클럽하우스 같은 거 메시지 주시고, 카카오음은 확성기 버튼이나 제 프로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 안에서 이제 못다한 얘기나 링크나 정보나 자료들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스타트업이나 비즈니스 모델, 사이드 프로젝트, 사업, 부업,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방송 또는 오픈 채팅 들어와서 또 다양한 대화 나누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밖에도 또 다른 대화는 오픈 채팅에서 이어가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흰 지팡이의 날, 맹인의 날이면서 동시에 손 씻기의 날이라고 세계에서 정했다고 하니까
네, 뭐 언제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코로나도 있고 하니까요. 많이들 조심하시고 환절기 주의하시는 하루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이니까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여러 가지 스케줄에 관해서는 또 오픈 채팅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카오음에서 이모티콘 날려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늘 들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또 좋은 하루 되시고 또 뵙겠습니다. 네, 하트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방은 닫을게요. 3, 2, 1